여보, 나 잠깐 집에 갔다 올게. 금방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 남편 귀에 대고 속삭이듯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남편분 의식이 돌아왔나 보네. 한시름 났겠어. 아니요, 아직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라도 하면 좀 더 빨리 깨어나지 않을까 해서요. 아유,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아내 정성 생각해서라도 얼른 깨어나야 할 텐데. 곧 깨어나겠죠. 저희 남편 꽤 의지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렴 그래야지. 아주머니, 저 잠깐 집에 갔다 와야 해서요. 저 없는 동안 아이 좀 봐주시겠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의식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혹시나 해서 옆 환자 보호자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 하느님,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기도까지 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얼마 전 거리를 청소하다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던 남편이 새벽에 도로변을 청소하다 당한 사고였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는데요. 며칠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간호를 하다 옷 가지러 잠시 집에 왔던 거였어요. 아줌마! 대충 옷을 챙겨 집을 나서는데 우리 집 대문 앞에 벤츠 한 대가 서더군요. 차 안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내리더니 절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남편 판박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절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우리 아빠 있어요? 뭐? 아빠? 네, 아빠가 여기 산다고 했었거든요. 아이는 해맑은 얼굴로 자신의 아빠가 우리 집에 산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 똑같이 생긴 그 아이를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줌마, 나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빠 보러 들어가도 되죠? 아이는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우리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역대급 반전이 시작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반전인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요. 남편과 제 인생에 찾아온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반전에 대해서 말입니다. 너 누군데 이 집에서 아빠를 찾아? 여긴 아줌마 집이야. 너희 아빠 여기 사는 거 맞아? 전 충격으로 벌렁거리는 심장을 가까스로 부여잡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요? 전 민규고요. 여기 우리 아빠 집 맞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아빠가 여기 산다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만났었다고? 아빠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전 아이의 말을 반복해 물었습니다. 네, 틀림없이 여기였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여긴 내 집이라니까? 네 아빠를 왜 여기서 찾아? 어느새 제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봤다니까요. 우리 아빠 여기 사는 거. 아줌마 볼래요? 아빠랑 대문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걸요. 아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아이와 함께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우리 집 담벼락 앞에서 말이죠. 이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진짜 남편 아들이란 말이야?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오갔습니다. 아줌마, 봤죠? 우리 아빠 집 맞다니까요. 아빠 집이 맞다면서 의기양양해하는 아이를 어디론가 냅다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정신부터 차려야 했어요. 네가 찾는 아저씨, 지금 집에 없어. 차마 아빠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빠 어디 갔어요? 나랑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만나러 온 건데요. 아저씨,
사고로 병원에 있어. 사정이야 어찌됐든 일단 남편의 사고 소식을 아이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꼭 남편을 봐야겠다면서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아빠, 아빠, 나 민규야. 민규라는 아이는 의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더니 울기까지 하더군요. 아빠, 얼른 일어나야 해. 나랑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잖아.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아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큰 아들이 있었어? 아이가 돌아가고 옆 침대 보호자가 아들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빠가 사고 난 걸 모르고 있었나 봐. 아빠 빨리 일어나라면서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듣는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니까. 보호자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 꼭 꿈만 같았어요. 선영아, 왜 그리 넋을 놓고 있어? 사람이 와도 모르고. 충격이 크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멍하니 앉아있다가 엄마 목소리에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엄마. 엄마를 보니 갑자기 울음이 터지더군요. 왜 그래 선용아? 장서방 상태가 많이 안 좋대? 엄마는 남편 상태가 안 좋아서 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간혹 늦게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응? 엄마? 괜찮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겪게 돼 있어. 남편 걱정에 우는 거라고 짐작한 엄마는 괜찮다고 절 달랬습니다. 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장서방에게 아들이 있다니? 남편 아들이라고 하는 아이가 찾아왔었다는 말에 엄마도 충격을 받더군요. 걔 뭔가 착각한 거 아니니? 장서방한테 아들이 어딨어?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그이랑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 뭐? 확실해? 생김새도 장서방이랑 똑같아. 누가 봐도 아들이라고 하겠더라고. 아이고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엄마도 기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걔 몇 살이라던? 몰라, 안 물어봤어. 나이 물어볼 정신이 있었겠어? 그래도 딱 보면 몇 살 정도 돼 보인다 하는 게 있잖아. 글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8살, 9살이라는 건데 8, 9년 전이면 너랑 한창 결혼 얘기 오갈 때 아니야? 엄마도 저처럼 결혼 전 낳은 아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아이고, 부모가 있나 대학을 나오길 했나? 사람 하나 보고 결혼 허락했더니 세상에 혼외 자식이 있었어? 저 후레 자식을 그냥. 엄마는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엄마, 그이 아직 의식 없어. 엄마가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차라리 잘 됐다. 저는 평생 깨어나지 말라고 해. 의식 없는 남편에게 화도 못 내고 엄마는 연신 손부채질만 해댔습니다. 가자. 어딜? 어디긴 어디야. 집에 가자고. 저런 놈 뭐하러 병간호까지 해? 네가 부처야? 바람 피우는 병수발하고 있게? 엄마는 당장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환자를 두고 가. 간호사가 지금은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뭐? 보호자? 누가 저런 후레 자식 보호자래? 엄마, 그래도 장서방 깨어나면 자초지종은 물어봐야지. 어떻게 애 말만 듣고 단종해. 선영이 너 확실하게 확인했다면서 둘이 찍은 사진까지 봤다고 했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당사자한테도 얘기를 들어봐야지. 얘기? 무슨 얘기? 구질구질한 변명밖에 더 듣겠어? 엄마도 무척 속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저 하나 키우면서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거는 기대도 컸었고요. 엄마, 안 그래도 나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불같이 화를 내던 엄마는 제가 힘들다고 하자 말을 그쳤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선영이 네가 힘들지. 아휴.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병실에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의식이 없는 것이었는데요. 차라리 평생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당신,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마음 같아선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실컷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야, 이 배신자야. 속일 게 따로 있지. 아들이 있는 걸 속여?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대가가 이거야? 나 뒤통수 치는 거였냐고. 병실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망하고 욕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빠!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민규라는 아이가 또 남편을 찾아왔더군요. 이번엔 웬 어르신과 함께였어요. 저 민규 할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경식이가 사고로 입원을 했다고 해서. 한눈에도 부잣집 만화님 같아 보였습니다. 비싸 보이는 명품 옷과 가방에 귀티가 났어요. 남편 이름까지 아는 걸 봐선 틀림없다 싶더군요. 경식이가 못 깨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 할머니는 이미 의사 선생님까지 만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으면 아무래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쉽고 하니까 병실을 1인실로 옮기는 게 어떨까 싶네요. 할머니는 남편 병실을 1인실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마침 1인실이 하나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답이 없자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간병인도 오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 간호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혼자 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병원비랑 간병인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부담 가지지 말고요. 말은 절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하나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하만 치밀었어요. 아무리 비용을 다 부담하셔도 그렇지 저한테 미리 의논하고 결정하셨어야죠. 전 화가 난 상태 그대로 뾰족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당연한 순서겠죠. 그런데 괜한 부담 가질까봐 그렇게 했어요. 늙은이 마음이니 젊은 사람이 이해 좀 해주세요. 아이 할머니는 공손한 태도로 제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니 저렇게 신경을 쓰나 보다 해서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실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곤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이구, 그놈이 사람 올리는 기술이 있나 보구나. 애 할머니까지 그렇게 나선 걸 보면. 아이 할머니가 찾아와 일방적으로 병실을 1인실로 옮기고 간병인까지 붙였다는 말에 엄마는 대노했습니다. 어쩐지 나 처음부터 그놈이 마음에 안 들었어. 엄마도 참 언제는 장서방 같은 사람 없다더니. 그거야 너한테 잘할 때 얘기고 까놓고 봐서 그놈 볼 게 뭐 있냐. 차라리 잘 됐어. 병간호 한답시고 그놈 면상 보고 있는 것도 천불나는 일이야. 간병인 쓴다니까. 넌 그놈 깨어날 때까지 거기 갈 생각하지 말아라. 엄마는 남편 병간호는 간병인에게 맡기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말을 들으니 그래야겠다 싶었어요. 누워있는 남편의 천연덕스러운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거든요. 냉정하게 이성을 찾는 일이 우선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친정에 가 있어도
마음은 남편에게 가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미치도록 답답했다가도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배신감에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장경식 씨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 조금 전 깨어나셨습니다. 아내분을 찾고 계세요.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서 절 찾고 있다고 말이죠. 전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는데요. 하지만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만 뚜껑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보. 병실에 들어서는 절 본 남편은 반갑게 절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민규라는 아이가 웃으면서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꼴을 보는데 눈이 뒤집히더군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남편 아들이 확실하다는 게 증명이 됐던 겁니다. 당신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전 도저히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선영아!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뒤로하고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살아왔던 세월이 후회스럽기만 했어요. 어떡해.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분하고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 나이에서는 보기 힘든 사려 깊음이 제 마음을 끌었고요. 남편도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 순조롭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법 큰 레스토랑에서 보조 셰프로 일하고 있던 남편은 결혼 후 저와 함께 작은 식당을 개업했었습니다. 예식장이며 혼수에는 최대한 적은 비용을 썼고요. 결혼 전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남편이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시작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고생하자, 응? 고생은 이렇게 우리 가게가 생기니까 좋기만 한데 뭐. 남편은 제게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전 우리 명의로 된 식당이 생겨서 좋기만 했습니다. 고된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리 만만치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됐죠. 저와 남편이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식당엔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제법 모아져 갔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식당을 날리게 됐습니다. 뭐? 친구 보증을 섰다고? 친구가 하도 사정을 하길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나랑 의논도 없이 결정해? 남편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보증을 섰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친구와는 형제처럼 컸다고 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자주 밥도 먹었고요. 친구 어머니는 남편을 아들처럼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진구 씨가 당신한테는 형제 같은 친구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가족끼리도 보증은 부탁하는 거 아니라는 거 몰라? 나도 알지. 근데 진구가 울면서 부탁하는데 어떡해?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남편 절친인 진구 씨는 우리가 식당을 개업할 무렵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같이 성공하자고 함께 축하주를 마시기도 했었죠. 우리 식당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할 무렵 진구 씨도 사업이 안정되고 있다는 얘긴 들었었는데요. 난데없는 보증 소식에 전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됐죠. 진구 씨 회사가 부도나면서 우리도 식당을 날리게 됐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시키고. 남편은 제게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우린 전세금까지 빼서 월세로 옮겨야 했어요. 식당이며 집, 게다가 적금까지 깨야 했던 전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이 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기까지 죽이는 건 싫었어요.
젊어 고생은 사소한다는 말도 있잖아. 당신하고 나 이렇게 건강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열심히 일해서 다시 벌면 되지. 다시 벌면 된다고 남편을 다독였었죠. 고마워. 앞으로는 절대 보증 같은 거 안 설 거야. 아니다. 그러지 말고 돈 관리는 이제부터 당신이 해. 남편이 그 일이 있은 후 통장이며 모든 돈 관리를 제게 맡겼습니다. 그리곤 환경미화원을 지원했고요. 전 식당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당신 오늘 설거지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이리 와봐.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아니야. 당신도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난 햇살도 쐬고 바람도 맞으면서 일하잖아. 당신은 온종일 주방에 있느라 갑갑하지 않아? 당신이 이전에 다 하던 일인데 뭐. 그러니까 내가 안마해 준다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게 그거 얼마나 힘든데?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남편이 집안을 말끔히 정리해놓고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느라 고생했다면서 안마 서비스까지 해줬어요. 비록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가증스럽기만 했습니다. 결혼 전 혼외 자식이 있었다는 것도 모자라 그 아들을 저 몰래 만나기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이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더니 순순히 실토하던? 실토하고 말고도 없어. 병원에 가니까 그 아이가 벌써 와 있더라고. 누구? 그 인간 아들이라고 하는 애? 엄마도 이미 아이를 남편 아들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둘이 손을 꼭 붙들고 있는데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 아들이 맞냐고? 아니, 둘이 그러고 있는데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바로 뛰쳐나왔지 뭐야. 어휴, 그래서 나한테 계속 전화를 했나 보구나. 그 인간이 엄마한테 전화했었어? 일하느라 못 받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더라고.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엄마에게 연락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언젠 물어보고 할 것도 없다더니. 답이야 뻔한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따질 건 따져야지. 안 그래 선영아? 안 그래도 그러려고. 오늘 걔랑 있는 거 보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그냥 나왔는데 내일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지. 그래. 그래야 네 마음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엄마가 같이 갈까? 아니, 내가 앤가 뭐? 일단 그 인간이랑 내가 먼저 얘기해보고. 아휴, 우리 착한 딸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날 엄마도 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어요. 간호사가 다급한 얼굴로 절 나무라더군요. 보호자가 전화기를 꺼두시면 어떡해요. 장경식 씨, 어젯밤에 큰일 날 뻔하셨다고요. 간호사는 어젯밤 남편에게 한 차례 경련이 왔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 아직은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간호사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니 남편은 잠들어 있었어요. 진통제를 맞고 새벽녘에 잠들었다고 하더군요. 잠든 남편 얼굴에서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넌 진짜 속 편하구나. 난 이렇게 온통 상처투성인데. 위기를 넘겼다는 간호사 말에도 전혀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남편과 직면해야 할 앞으로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기만 했어요. 아휴, 끌지고 있었네요. 잠든 남편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민규 할머니였어요. 어젯밤 경련이 왔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좀 괜찮나요? 어르신은 잠든 남편을 보더니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지를 물었습니다. 네,
진통제 맞고 잠들었다고 하네요. 아이 할머니와 이렇게 남편 병실에서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싫다고 해야겠죠. 전 가능한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이제 경식이 깨어났다는 소식 듣고 민규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깨어났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어르신 얘기에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고 있던 모습 말이죠.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시 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르신은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 없는 곳을 찾아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민규 때문에 많이 놀랐죠? 미안합니다. 어르신은 대뜸 미안하다는 인사부터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멀쩡한 가정 하나를 박살냈으니 당연히 미안하다고 해야겠죠. 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식이가 민규에 대해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민규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르신은 민규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해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장경식 씨가 저한테 아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전 일부러 감정을 빼고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바람났던 여자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런, 그럼 오해가 컸겠네. 우리 민규가 경식이한테 아빠라고 했으니. 그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 어르신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네? 오해라고요? 그래요. 민규, 경식이 아들 아닙니다. 어르신은 남편이 아이 아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도 아이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손을 꼭 붙들고 있던데요. 그리고 제가 아이가 사진 가지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남편이랑 환하게 웃으면서 찍었더라고요. 아이고, 오해를 해도 단단히 했네요. 이런 상황일 줄 알았다면 내가 첫날에다 설명을 했을 텐데 아무튼 미안합니다. 농담이나 그저 하는 말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았습니다. 어르신, 전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그 아이, 그러니까 민규는 왜 남편한테 아빠라고 하는 겁니까? 게다가 어르신도 보셨잖아요. 민규랑 남편이 붕어빵처럼 닮은 거요. 맞습니다. 나도 처음에 경식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니까요. 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와요? 이건 또 무슨 얘긴가 싶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다니요. 경우라고 민규 친부입니다. 누가 형제 아니라고 할까봐 어쩜 그리 닮았는지. 점점 더 얘기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형제가 없었거든요. 아이고, 또 나만 아는 얘기를 했네요. 죽은 제 아들 경우랑 경식이는 형제지간입니다. 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은 외동이에요. 그렇게 알고 걷겠죠. 실은 경식이를 내쫓은 게 다름 아닌 저였거든요. 네? 어르신이 왜 경식인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혼외 자식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경우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면했었습니다. 경식이 엄마가 병으로 죽고 갈 곳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제가 절대 못 데리고 있는다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경식이랑 한 집에 살 거면 제가 아들이랑 같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식 씨가 아버지 없이 이모 손에 컸던 거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모가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을 닮았던 이유가 말이죠. 그럼 남편이 민규한테는 작은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촌수로 따지면 경식이를 작은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왜 민규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게 얼마 전 아들 내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일이... 민규 그 어린 게 충격이 컸죠. 밥도 잘 안 먹고 학교도 안 간다고 하더군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자식이라서 내 맘 아픈 건 갖다 댈 수도 없습니다. 민규가 하루하루 시들어가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고 싶었어요. 아들과 민규 얘기가 나오자 어르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규가 어느 날부터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빠를 만났다고 하지 뭡니까? 어찌나 황당하고 놀랐던지. 민규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셨겠네요. 그럼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민규를 몰래 따라갔었습니다. 아빠를 만나러 간다고 신이 나서 나가더라고요. 어르신은 손자가 걱정돼 몰래 뒤를 따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봤는지 아십니까? 제 남편인가요?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민규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가는데 그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이 내쫓았던 아들이어서요? 아니요. 처음 얼굴 봤을 땐 나도 경우가 살아 돌아왔구나 했었다니까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란 걸 금방 아는데 자식이란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아드님하고 경식 씨가 진짜 많이 닮았나 봐요. 어릴 땐 몰랐는데 어른이 된 모습을 보니까 우리 경우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눈매며 웃는 모습까지 둘이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어요. 하긴 민규가 아빠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그럼 어르신은 남편이랑도 인사를 하셨겠네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선뜻 못 나섰어요. 어르신은 그날은 남편 얼굴만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좀 정리하고 만나야지 했는데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손자한테 들었던 겁니다. 민규를 만났던 첫날 왜 어린아이가 혼자 벤츠를 타고 왔었는지 그 의문도 풀렸습니다. 경식이 집에 간다길래 김 기사한테 데려다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날 아마 우리 민규를 처음 만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르신. 그날 집에 뭘 좀 가지러 왔다가 대문 앞에서 민규를 만났었어요. 난 민규가 많이 늦길래 김 기사한테 전화했더니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민규가 다친 줄 알고 놀랐는데 경식이가 사고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얼마나 놀랐던지. 아들하고 며느리가 사고사를 떠나서 그런지 누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오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호처럼 되면 안 된다 싶어서 부랴부랴 달려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병실도 옮기고 그랬던 겁니다.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상황을 몰랐으니 그럴 수도 있죠. 나도 경식이가 얘기 안 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 딴은 위안답시고 간병인도 구했던 거고요. 내 행동이 많이 당황스러웠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웬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어르신까지 나타나셔서
병실 옮기고 간병인까지 데리고 오시는 바람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아휴, 난 그것도 모르고 오해를 했었네요. 어르신이요? 아니, 간병인 구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병실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경식이가 장가를 잘못 갔구나 했죠. 하긴 어르신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하네요. 그럼 우리 오해는 다 푼 겁니까? 뭐 대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 일어나면 또 뭔가 숨기고 있던 건 없었는지 바가지 좀 긁어봐야겠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수직 상승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뭐야, 당신 민규를 진짜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다행히 남편은 다음 날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 컨디션이 좀 나아지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어요. 그럼 당신 같으면 오해 안 하겠어?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생김새도 똑같지. 게다가 같이 찍은 사진까지 가지고 있잖아. 당연히 숨겨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아, 당신 날 그렇게 몰라? 내가 늘 얘기했잖아. 나한테는 당신뿐이라고.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떡하냐? 됐어. 민규 할머니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 당신 그래서 산 줄 알아? 아이고, 눈물 나게 고맙네. 근데 당신 나한테 민규 얘긴 왜 안 했던 거야? 그냥 마음이 좀 복잡했었어. 왜? 배다른 형 아들이라서? 그것도 그렇고 나 사실 형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었거든. 이해해. 당신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이잖아.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그것 말고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어? 나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거든. 그 여자가 찾아와서 엄마한테 욕하면서 퍼붓던 거.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상처였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민규 할머니가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커서는 물론 이해가 됐지.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고 그 여자 입장에선 기가 막혔을 거야.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애까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어른들 입장이고 난 어릴 때라 엄마한테 악다구니 쓰는 그 여자가 미웠다고. 나중엔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 엄마가 병이 나서 죽은 게 그 여자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럴 수 있지. 당신 그때 너무 어렸잖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6살인가 7살이었을 거야. 이상하게 그때 기억은 안 잊혀지더라고. 그 여자가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는데 엄마는 울기만 하고 그때 그런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 저러다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 말이야.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아있는 거겠지? 아마도? 그런데도 어떻게 민규한테는 그렇게 잘할 수 있었어? 내가 겪어봐서 알잖아. 부모 잃고 혼자 남겨진 게 어떤 기분인지. 그래서 민규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거였어? 처음엔 나도 당황스러웠어. 웬 낯선 애가 날 아빠라고 부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인 줄 알았지. 정말? 그럼 민규가 죽은 형 아들인 걸 처음엔 몰랐어? 당연히 몰랐지. 엄마 죽고 이모 손에 컸다고 했잖아. 그럼 형 얼굴 본 적도 없고? 아니, 그 만나기야 몇 번 만났었지. 아빠 돌아가시고 잠시 그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 엄마 장례식이 끝나자 아버지가 남편을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진 가끔 만나긴 했었어. 집에 오기도 하고 엄마랑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으니까. 엄마 장례 마치니까 아버지가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갔던 거네? 그런데 하루도 못 있고 쫓겨났지. 그 여자가 난리를 치더라고. 아버지랑 대판 싸움이 났는데 그때도 공포심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
설마 민규 할머니가 당신을 위협했어? 죽이겠다고? 아니, 나한테 직접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분위기가 그랬어. 오면 안 되는 곳을 왔다는 느낌?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심? 뭐 말하자면 그런 거였어. 아,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도 형에 대한 기억은 따뜻해. 내가 아버지랑 그 여자 싸우는 소리에 떨고 있으니까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었어. 배고프지 않냐고 하면서 우유랑 초코파이를 주더라고. 형이란 사람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기특하네.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받는 위로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법인가 봐. 민규가 형 아들인 거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이 그거였거든. 하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민규는 어쩌다 만나게 된 거야?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말로밖엔 설명이 안 돼. 그날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 때문에 조퇴한 동료 대신에 민규 학교 근처 구역을 담당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달려와 남편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는 겁니다. 남편은 냉정하게 그 아이를 떼어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괜찮아? 아이가 눈물을 그치자 남편이 부드럽게 물었다고 해요. 네, 혹시 아빠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니? 아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저런,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아저씨도 너만 할 때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래서 네 마음 잘할 것 같아. 근데 이름이 뭐야? 민규예요. 장민규예요. 그래, 민규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 네, 민규가 진정이 되자 남편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몇 걸음 가던 민규가 남편에게 다시 달려오더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아저씨 만나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 마음이 짠했던 남편은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저 아저씨! 왜? 아저씨한테 부탁할 거 있어? 네, 다음에 만날 때도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규, 그러고 싶니? 네, 그때부터는 민규가 자주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근무 시간일 때는 청소하는 걸 도우면서 학교 생활 얘기, 집 얘기 등을 쫑알쫑알 했다고 해요. 그럼 형 아들인 건 언제 알게 된 거야? 두 번째 만났을 때 바로 알았어. 민규를 처음 만나고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민규 죽은 아빠랑 나랑 닮았다는 게 뭔가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가족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진짜 형이 거기에 있더라고. 그 여자랑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당신 기분이 이상했겠네. 많이. 근데 당신 민규 할머니한테 감정이 안 좋았잖아. 그런데도 민규를 챙겨주고 싶었어? 그거랑은 다른 얘기지. 얘기했잖아. 내가 겪어봐서 안다고.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다 어른들이 지은 죄지. 맞아. 애들은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잖아. 그러고 보면 당신 대단해.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고. 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형이 나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 아니야. 당신은 원래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내가 당신한테 반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잖아. 그래서 나 못 믿고 이혼하려고 했던 거고? 얘기가 또 왜 그리로 튀어. 맥락이 전혀 안 맞잖아. 몰라. 아파서 그런지 온갖 게 다 섭섭하네. 미안해. 당신도 인정했잖아. 당신 같아도 오해했을 것 같다고. 그래. 그래도 좀 섭섭한 건 남아있는 걸 어떡해? 이야,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뒤끝 있다.
맞아. 나 뒤끝 있는 남자니까. 앞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속단하지 말게. 알았지?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전 오해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남편과 민규 할머니와의 관계였어요. 경식아, 그동안 나 오망 많이 했지? 미안하다. 너 그렇게 보내고 나도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하지만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규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민규 애미랑 애비 사고로 죽고 나니까 나 때문인가 싶더라. 내가 너한테 모질게 해서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구나 라는 자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잘못했다. 어린 널 그렇게 내주는 게 아니었는데. 민규 할머니는 울면서 남편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너도 결혼했으니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거다. 남편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 경우 없었다면 네 아버지라는 사람하고는 같이 안 살았을 거다. 경호 때문에 버텼어? 남편은 어르신 얘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란 존재를 알고 눈에 뵈는 게 없더라. 그래서 네 엄마를 찾아갔었어. 내 눈으로 진짜 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너랑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나 화가 치밀던지. 네 엄마 마음 같아선 죽이고 싶더라. 그때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어. 어린 내겐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세상에 어떤 여자가 상간녀 아들까지 배려할 수 있겠니? 네 앞에선 네 엄마한테 모진 말 많이 했다. 그땐 내가 사는 게 지옥이었거든. 민규 할머니 얘기를 듣고 있자니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 마음이 바로 그랬었거든요. 네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사실 속이 시원하더라. 그래서 천벌을 받는구나 했어. 미안하다. 경호 애비랑 애미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 내 탓 같더라. 그때 내가 나쁜 마음 먹어서 사고사로 갔나 싶고.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민규 할머니.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입 다물고 있었는데요. 아들내외 죽음을 자신 탓으로 돌리는 어르신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끼어들었죠.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부모 마음 알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전부 내 탓인 것 같거든요. 어르신도 참 모진 분은 못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긴 그러니 몇십 년 전 일을 못 잊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겠죠. 부모 죽고 민규가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 밥도 잘 안 먹고 그 좋아하던 게임도 팽개치고 멍하니 있기만 하더라. 그런데 경식이 널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았던 거야. 민규가 아빠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너인 걸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 고맙다. 난 네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외면했는데 넌 저 어린 거 손을 잡아줘서. 민규 할머니의 진정 어린 사과에 남편의 마음도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민규 할머니가 애 많이 쓰셨어.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부탁도 하시고 좋은 간병인도 붙여주시고 저도 두 사람의 화해를 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과거에 집착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 하더군요. 과거에 집착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 용서한 거겠죠? 고맙다, 경식아. 고마워. 민규 할머니는 고맙다면서 남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마음 저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앙금도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아니, 뭐가? 민규 할머니한테 받았던 상처 이젠 괜찮아졌냐고. 아이,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괜찮아지겠어?
근데 민규 할머니 얘기 듣는데 이해가 되더라. 우와, 이제 그 여자라고 안 하네? 아이, 왜 놀리지 마. 알았어, 미안. 그러니까 조금은 괜찮아졌다는 거네. 어쨌든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당신 보면서 깨닫기도 했고. 나? 내가 왜? 당신 민규가 내 아들인 줄 알고 이혼까지 결심했었잖아. 아내 입장에서 혼외자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다고. 그럼 내가 두 사람 화해하는데 크게 일조를 한 거네. 뭐? 어느 정도는? 나 참, 어느 정도가 아니지. 내가 당신 참교육 시킨 거잖아? 아이고, 그런 교육 두 번 다시 받고 싶지 않네요. 민규 할머니의 사과 이후 남편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민규를 대할 때도 그렇고 어르신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자 회복에는 마음 상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남편의 상태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네?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어요. 남편도 저도 반갑기만 했죠. 아빠! 내일 퇴원하기로 했다면서? 남편이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민규와 할머니가 왔더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다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신 덕분이지. 아니에요. 유린 씨도 그렇고 어르신 아니었으면 편하게 못 있었을 거예요. 전 민규 할머니께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됐어. 그런 인사 받자고 한 일 아니니까. 자, 이거. 이게 뭔가요? 일단 열어봐. 전 봉투를 열어 안을 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꺼내서 펼쳐봤죠. 계약서였습니다. 퇴원 선물이야. 네? 괜찮은 길목에 가게가 하나 났길래 내가 계약했어. 가게를요? 전에 식당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 자리가 식당하기엔 안성맞춤이더라고. 내가 그런 자리 보는 눈썰미가 좀 있거든. 민규 할머니는 남편 퇴원 선물로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 어르신. 저 이거 못 받아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 해도 분에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럴까봐 잔금까지 다 치렀어. 이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 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민규 할머니 고집도 만만찮았습니다. 이미 잔금까지 치렀다면서 절대 물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내 소원 하나 들어줘. 네? 우리 민규 말이야. 경식이를 계속 아빠로 부르게 해줘. 아우, 그건 당연한 일이죠. 민규 이젠 우리한테는 아들이나 다름없는걸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후 저도 민규를 아들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경식이가 어쩜 꼭 저 같은 여자를 만나는지 몰라. 민규 할머니의 고집에 남편과 전 그 식당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낫는 것과 동시에 식당 인테리어 공사도 끝났고요. 우린 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아빠! 민규는 학교 끝나면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곤 했어요. 왔어, 아들? 남편은 민규를 이젠 아예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숙모,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너 학교에서 급식 안 먹었어? 여기 와서 먹으려고 조금만 먹었단 말이에요. 학교 급식보다 여기 밥이 더 맛있거든요. 알았어, 금방 차려줄게. 근데 민규야. 네? 저 사람은 아빠고 왜 난 숙모야? 그건 아이, 민규 배고프대잖아. 애 그만 놀리고 얼른 밥 챙겨줘. 잘했어. 하여튼 네 아빠 무서워서 너한테 농담이나 하겠니? 민규는 절 숙모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편에겐 아빠,
저에겐 숙모. 남들이 들으면 족보가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뭐 그게 대수인가요? 그리고 전 민규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민규 할머니라고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글쎄요. 남편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 인연을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남편과 민규, 그리고 민규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는 인연, 선한 마음으로 잘 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